형국과 영애 그리고 그들의 딸 미애는 오늘 서울 아파트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습니다. 점점 불러오는 영애의 배를 보면 이제 곧 영원하던 둘째의 탄생이 멀지 않다는 걸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죠. 시골의 땅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젊은 나이에 공장도 인수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다가올 행복한 꿈에 젖은 형국과 영애 부부. 그러던 어느 날 미애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려는 아침, 낡은 엘리베이터 안에 누군가 먼저 타고 있었네요. 그녀는 갑자기 미애의 머리에 손을 얹으려 합니다. 하지만 미애가 먼저 손을 내쳐버리네요. 별 말이 없던 여자는 문이 열리자 내려오면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상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출근하는 형국의 주위를 계속 맴도는 노파, 심지어 퇴근하고 오는 길에도 앉아있네요. 형국은 우연히 친해지게 된 이웃의 교회 장로를 집들이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노파는 장로의 어머니였으며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말을 하던 여자는 바로 장로의 부인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기도를 하는 걸 보니 확실히 독실한 교회 신자들은 맞는 것 같네요. 교회에 나와보라는 그들 부부의 제안에 영애는 껄끄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지만 형국은 자신도 어릴 때 교회 다닌 경험이 있다며 그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장로 부부가 집으로 귀가를 하려 하자 영애는 미애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간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미애를 무릎에 눕히고 재우는 할머니. 어르신들이 아이를 좋아하는 거야. 흔하디 흔한 일이죠.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미애를 계속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 할머니. 뒤늦게 형국이 오고 나서 조용히 물러나네요. 결국 형국을 따라 교회를 나가게 된 가족. 그런데 갑자기 미애가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가 미애를 데리고 교회 식당에 갔네요. 자신의 친딸에게 계속 이상하리만치 집착하는 할머니가 영애는 너무나 불편하고 화가 날 따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은 형국. 그는 장로의 요청으로 미애를 데리고 장례식장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미애는 점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고 가족의 행복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지금껏 자신들이 외면해온 그들이 저지른 죄와 마주하게 됩니다. 영화는 기본적으로 로만 폴란스키의 영화 악마의 시와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이사를 온 가족과 그들의 자녀를 둘러싼 이상한 주변 인물, 여기에 미애가 갑자기 돌변하여 행동한다는 점에서 리차드 도너 감독의 명작 오컬트 호러 영화 오맨과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죠. 물론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저 짜깁기 영화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영화는 궤를 달리합니다. 영화는 시종일관 조용하면서도 아주 확실하게 분위기로 관객을 서서히 압박해오죠. 아무래도 영화에서 기독교가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또 다른 공포영화 불신지옥을 떠올리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 특유의 한이라는 정서가 어느 정도 녹아있어요. 그리고 이 정서가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예요. 정확히는 이 영화 속 공포의 근원이자 한국 공포영화 특유의 한이 잘 녹아있습니다. 여기에 세속적인 세상에 찌들어버린 종교와 자신들의 죄를 그저 형식적으로 참회하려 한 부부의 어리석음이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오컬트 호러에서 자주 나오는 점프 스퀘어는 아예 없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분위기로 몰아가다가 깜짝 놀래키는 정도쯤이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감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분위기만으로 극의 서스펜스를 이끌어냅니다. 중간중간 나타났던 복선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반전 아닌 반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특히나 이 영화가 무엇보다 무서운 건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헌금을 낸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거나 현금을 바로 찾을 수 있게 교회 안에 ATM기가 있다거나 여기에 마찬가지로 석연찮은 과거가 존재하는 주인공들의 이웃인 교회 장로 부부까지. 영화에서 미애 역으로 출연한 류현빈 배우는 특히나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1등 공신입니다. 아마 지금쯤 어엿한 성인이 됐을 텐데 2010년 이후로는 활동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쉽네요. 앞으로도 이런 진흙 속의 진주 같은 영화들이 한국에서 더 많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P였습니다. 감사합니다.